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당 기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교조 탄압이라는 비판 속에서 전임자 직권 면직을 강행하려던 교육부는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법의 노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부터 들어보죠. 네,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제기한 두 사안에서 모두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우선 전교조를 산별노조라고 판단한 가운데 산별노조의 경우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200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벗어나고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요. 그때까지 2심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재법 3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훈시 규정일 뿐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헌재의 결정이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법원 2심 판결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법외노조 1심 판결 이후에 교육부가 추진해왔던 조치들 이미 시행된 것도 있고요.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 무효화가 되는 겁니까? 네,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임대 중단, 교섭권 무효화 등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 모든 조치들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다만 이미 학교로 돌아간 전임자들이 복귀할 경우 학교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복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전교조는 밝혔습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들의 임기는 올해까지인데요. 따라서 행정대 집행까지 강행하며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 면직하려 했던 교육부를 향해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교육부를 향해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 좀 살펴보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네, 한국갤럽의 정례 주간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7주 만에 긍정평가를 초월했습니다. 추석 이후 대통령 직무수행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3%포인트 상승해서 47%를 기록한 반면 긍정평가는 44%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영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소통 미흡과 세월호 수습 미흡 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혔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공약 실천 미흡이 지난주 3%에서 9%로 늘었고 세제 개편에 대한 부정평가가 0%였던 것이 5%로 늘어난 게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담배세 인상, 부자 감세 등 정부 여당의 서민 증세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앙일보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과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72%가 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고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20%대에 그쳤습니다. 네. 홈플러스 경영진이 고객들 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겼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에 의해 홈플러스 측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팔았다는 증거들이 확인됐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최근 홈플러스 직원들의 경품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판매된 혐의도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이 과정에 지난 5월 퇴진한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과 도성환 사장이 개입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홈플러스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사진 나왔던 사람은 도성환 사장이고요. 네. 이승환 전 회장, 지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승승장구했던 인사 아닙니까? 네, 재계에서 대표적 MB맨으로 불려온 이 전 회장은 홈플러스 회장으로 14년간 재임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2012년엔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에 대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도 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석유공사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자원 외교 일환으로 외국 기업을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헐값에 매각했다고 하더군요. 네,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 1조 원에 사들였던 캐나다 하베스트의 자회사 노스 아틀랜틱 리파이닉, 즉 나를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나를 끼워 사게 됐는데요. 하지만 나는 지난 5년간 매년 1,0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해왔고 석유공사는 결국 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15조 7,200여억 원을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했지만 겨우 3조 원 정도만 회수하는 등 공기업 부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죠.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찬성 반대 양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측됐지만 개표 결과 독립 반대가 과반인 55.3%로 독립안이 무산됐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해 약속했던 일부 자치권을 확대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스코틀랜드가 독립의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자치권 확보라는 큰 실익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